그래? 이번 답이 뭘까요? 또요? 정유. 정렬아 왜 3분의 1이야? 죽을래? 오! 쥐 써도 지민. 돼요? 뭐라고? 선생님 이거 그냥 지 이거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틀렸다고 그랬잖아. L이요 L 야, 주어진 문자로 써야지. L이요 L 아니 진짜 쌤 T는 없는데 왜 T가? 응? 아니 쌤 L 아 그렇게 뼈 아픈 점수를 한번 받아봐야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하지. 그래서 틀렸다라고 한 거야. 여기에서 뼈 아프면 다음에 진짜에서는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예. 자, 그러면 1번은 우리 저번에도 비슷한 거 냈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다 풀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네. 자, 1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이제 A,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 좀 C가 있어. 근데 이 떨어진 거리가 X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9m야. 근데 C점에서 뭐가 0이야? 전기장이 0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X 값이 얼마냐? 여기 4쿨롱이고 여기는 플러스 16쿨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A하고 이 B가 같다. 그러면 되니까. 자, 그럼 식은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게 전기장이죠.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이쪽으로 미는 게 있을 거고 얘고, 얘가 이쪽으로 미는 게 있을 텐데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K에 자, R 제곱 분해죠. R 제곱 분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가 되니까 X 제곱 분해. 그 다음에 Q1, Q2인데 그 Q2가 플러스 1쿨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Q 하나만 딱 하시면 되겠죠. 얘에 의한 전기장이니까 얘의 전하량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A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미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 B는 K 값에다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건 뭐예요? 9에서 X를 뺀 값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플러스 1쿨롱이니까 여기 16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날라가고 자, 요거 4 여기 4죠. 그죠? 그러면 자, 요 제곱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요게 이쪽 넘어가니까 4X의 제곱과 같다. 그죠? 넘기면 3X의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81 이퀄 0이죠. 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3, 6, 18이죠. 6x 마이너스 3, 이 얼마입니까? 27이네. 볼 0이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3하고 9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9. 0이라는 거죠.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9. 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9는 이쪽으로 어딘가에서 크기만 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뭐예요? 도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도체선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전하가 Q1, Q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전하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전위가 같아질 때. 그렇죠. 오케이.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들이 이동해가지고 같아지면 전하 이동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전위 V는 어떻게 따집니까? K에다가 R분의 Q. 이게 전이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쪽 전이랑 이쪽 전이가 같아야 되니까 V1 equal V2다.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K에 R1이네. R1 분의 Q1 요거랑 K에 R2 분의 Q2. 그죠? 날라가고. 자, 그러면은 Q2분의 Q1이 R2분의 R1이네요. 그죠? 지금 뭐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구하라고 해서 요거. 그러니까 요거 하니까 얼마냐? 3분의 1이네. 여기 답이 3분의 1. 그냥 원칙대로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도체가 도체선으로 딱 연결되면은 둘 다 전하를 띄고 있다가 연결되면은 이동한다는 거지. 뭐가 같아질 때까지?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위가 같아지면 지금 더 이상 전하가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연결된 모든 곳이 등전이면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B 아니고 L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됐네요. 또 이게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플러스 Q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죠? 그죠? 세타각을 이루고 정지되었다.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힘의 평형. 자, 첫 번째 힘은 이쪽으로 장력이 있을 겁니다. 장력. 또 하나의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mg. 그 다음 또 하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얘 플러스 Q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뭘 받느냐? 전기력을 받아요. 전기력. 전기력은 식이 어떻게 되죠? K R제곱분의 K Q한테 그렇게 되죠. 그걸 전기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을 표현하면 QE가 되겠죠. 맞습니까? 전기장을 만드는 것과 그걸 받는 애가 있죠? 그죠? 전기장을 만드는 애와 그걸 받는 애, 그거의 곱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벡터의 계산이기 때문에 이 형태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정지된 거죠. 그러면 이게 T고, 이게 mg고, 이게 q야. 그러면 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mg분의 qe.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e니까 e는 q분의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극판을 연결한 전지의 전압. 이 전지 전압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그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V는 ED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D라는 것은 두 극판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판에 의한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질 때 전위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Q분의 mg, D가 아니고 L이죠. L. 여기서 L.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잘 정리를 합니다. 자, 축전기 한번 가봅시다. 축전기. 자, 저번 시간에 이 얘기 해줬죠? 두 개의 극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생긴 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판인데, 이 판을 갖다가 나란하게 두고, 여기에다가 전원장치를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인 다음에 전기장이 딱 걸려요. 이렇게 전기장이 쫙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이걸 떼도 이렇게 떼버려도 도망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쪽에 플러스 Q가 모였어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Q만큼 모였죠. 전하량은 얼마나 모인 겁니까? Q만큼 모였어요? 2Q만큼 모였어요? 아니면 0만큼 모였어요? 0이죠. 2Q, 2Q. 자, 전하량이 얼마나 모였다고 해야 돼요? 2Q. Q예요? 2Q예요? 0이에요? 몰라요. 2Q. 맨날 몰랐어요. 2Q. 얼마만큼 모였다고 한다? 중요한 0이라고 해. Q. Q만큼 모인 거예요. 알겠어요? Q만큼 모인 겁니다.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여 있잖아. 모여 있는 거야.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가 이렇게 가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Q만큼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니? Q만큼 모여 있다. 자, 그럼 요때가 이제 전기장인데, 요때 이제 요렇게 쓰면 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Q라고 해놓을게요. Q만큼 모였다. Q만큼 모였는데,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진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공. 알겠죠? 진공일 때 요게 이제 이 제로, 전기장이 있고, 요게 Q0.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나중에 유전체 들어갔을 때 그걸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여기 만약에 V였는데 이걸 2V로 딱 바꿨어요. 에? 2V로 바꿨어. 딴 건 뭐 안 건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야. 2V로 바꾸면은 여기 전하가 얼마나 모일까? 이게 극판이 충분히 넓다라고 생각하고, 2Q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배가 될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물통에다가 이렇게 부을 때, 그죠? 보통은 이 물의 양 자체가 Q입니다. Q. 그죠? 그럼 이쪽에서 물통이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압이니까 수압은 전위차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세면 셀수록 여기 모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Q랑 V는 어떤 관계입니까? Q랑 V는 이건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쪽은 무한 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로 조금 간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지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쪽으로
물이 쭉 가면서 쫙 차오를 겁니다. 차올라서 여기 Q가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워지는 양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수압도 같지만 이 물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버리면 같은 수압인데도 들어오는 물의 양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면적, 물통의 면적, 아래쪽 면적이 있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기울기 값이 되는데 이걸 C라고 두고 요걸 전기 용량, 축전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축전기 용량. 뭔 뜻이냐? 여기에 얘가 이 정도의 극판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극판인지 이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 간격이 있죠. 간격이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만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모을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C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C는 전기 용량인데 전기 용량은 D분의 S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D분의 S. 자, 이게 전기 용량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게 축전기이기 때문에 극판 평행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평행판의 넓이입니다. 넓이, 면적. 그리고 요게 평행판의 극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극판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거. 요거 유전율이라고 했어요. 유전율. 앞에서 다 배웠죠? 예. 유전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유전분극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진공의 유전율.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쓰면 이건 어떤 물질의 유전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전하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Q는 CV로 구합니다. CV. 알겠죠? 이게 뭐? 전하량. 이게 전기 용량. 얘가 전이차, 전압입니다. 전압. 자, 전기 용량의 단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기 용량의 단위. 자, 전기 용량은 C는 V분의 Q죠. 자, 여기에 단위가 뭐죠? 쿨롬. 그 다음에 퍼 볼트죠.
이것을 뭐로 두자? 이렇게 둘 거야. 얘를 뭐라고 읽는다? 패럿이라고 읽을 거예요. 패럿. 되겠죠? 패럿. 이게 얘입니다. 패럿. 패럿. 이렇게 읽는데, 이 패럿은, 상당히 큰 값이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값으로 쓰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보통은 어떤 값을 주로 쓰느냐면 마이크로패럿이나 뭐 나노패럿이나 피코패럿 이런 거 써요. 마이크로면 얼마입니까? 10의 6승입니까? 마이너스 6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의 값을 주로 써요. 알겠어요? 실제 축전기의 용량 따질 때. 패럿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전기는 쉽게 생각하면 배터리가 제일 일반적인 거라고 했죠. 그죠?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죠?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면은 어떤 게 좋은 거냐? 어떤 게 좋은 거야? 이게 크게 나올수록 좋은 거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결국 전기 용량이 커야 되겠네. 자, 전기 용량이 커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적 넓게 하면 되죠. 그죠? 면적 넓게 한다고 핸드폰 배터리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핸드폰 여기 코딱지만큼 한데 여기 들어가야 될 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 최대한 가깝게 막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방전돼요. 통해버려 그냥. 알겠어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걸려 있잖아. 이 전압이 있단 말이야.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띄워져 있으니까 못 가는 건데, 이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지만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지나가 버려요. 그 압력이 그 사이를 이겨내고, 저항을 이겨내고 확 지나가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이거를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도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해버리죠. 여기 모이지를 않겠죠. 근데 부도체를 딱 사이에다가 절연체를 만약에 끼워 넣었다. 유전체죠, 유전체. 그걸 끼워 넣으면 얘가 이리로 가지는 못해. 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자, 이 사이에서 유전체가 이 사이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걸려 있는데 여기 분자, 여기 분자, 여기 분자가 이쪽이 어떻게 돼요? 유전분극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얘 둘은 만날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잡아둘 수는 있죠. 그죠? 거의 이걸 붙인 거나 진배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유전 분극이 엄청 잘 일어나게끔 하는 물질을 넣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있지만
그 한계에서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모을 수 있다. 그런 개념.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배워봅시다. 그래서 C 전기 용량 C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26페이지 비유전율 한번 가보세요. 비유전율.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좀 더 길게 그릴까? 자, 여기 이제 충전을 딱 시켰어요. 충전을 시키니까 플러스 뭐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진공입니다. 진공 지금. 알겠죠? 자, 충전시키고 난 다음에 딱 떼더라도 전하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죠? 전하량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됐을 거야. 요걸 E0라고 해볼게요. E0. 됐나요? E0. 그때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0만큼 걸려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거리 뭐 면적 다 똑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전기 용량 C0입니다. C0. 요 사이에 요번에는 요 상태의 것을 요 상태에 있던 애를 요 사이에 유전체를 넣습니다. 유전체. 유전체를 넣었더니, 자, 이거 넣는다고 해서 Q 값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죠? 모여 있는 건데. 그죠? 자, 근데 전기장은 어떨까? 전기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일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내부에서. 그죠? 내부에서 이렇게 걸리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자기장은 이렇게 있겠죠. 아니, 전기장은. 맞아요? 전기장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죠? 전기장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졌겠죠. 뭐 때문에 달라져요? 유전체를 넣었으니까. 요 사이 진공일 때하고 유전체를 넣었을 때 이 전기 용량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건전지에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전압 V입니다. 그죠? 이것도 아까 V에다 걸었다가 뺀 거죠. 그죠? 뺀 거에다 이거 유전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전압 V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보는지 잘 보세요. 여기 전압 V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하가 모이겠죠. 언제까지 모인다? 그렇지. 등전이가 될 때까지 모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여기가 V만큼이 될 때까지. 그지? 그러면 자, V는 맞나요?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사이 거리는 여기랑 여기 일정하잖아. 그러면 뭐가? 이 E가 얼마만큼 나와야 돼요? 얘만큼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유전체가 딱 들어가가지고 반대로 작용해서 상쇄시켜버리는 게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3개만큼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살짝 커. 자,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있었고, 원래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얘랑 V가 똑같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이게 요거랑 똑같이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여기는 전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치면 얘는 전하량 Q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개. 9개가 된 거죠. 더 많아지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유전체를 집어넣었더니 더 많이 모으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더 많이 모으는 게 핵심이잖아. 그렇잖아. 같은 사이즈의 측정기에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더 많은 전하를 모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상태에다가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다시 걸어줬더니, 유전체 없을 때보다 전하를 더 많이 모으. 유전율이 높을수록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화량을 모아도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이 유전체가 지금은 3개 정도만 반대로 걸어졌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총 6개인데 6개만큼 반대로 걸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걸어주면 12개의 전하를 모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거는 게 막 한 30개 아니면 60개 막 이렇게 걸려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유전율 자체도 물질마다 정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자, 여기서 비유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전율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의 유전값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계산상으로 전하량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비유전율은 요즘은 이제 비유전율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전 상수.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많이 써요. 뭐라고 적은 거죠? K인데 요거 그리스 문자에서 이제 카파입니다. 카파. 카파라고 보통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요거 R 뭔지 저번에 적어줬죠? 라티오. 라티오? 레이시오. 라티오가 뭐예요, 라티오? 자, 그래서 B입니다, B. 비율.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기 유전되는 비율이에요? 진공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에 대한 값. 진공에 대한 값이라고.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거 그 활용도에서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로 볼까? V는 뭐야? ED죠? 그죠? 근데 V랑 C는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E와 C도 반비례 관계예요. 네. 혹시 자체가 물리랑 둘 다 받았을까요? 내게요? 잠시만요. 너도 받았지? 다 받았어. 네, 다 받았어요. 네. 요거, 우리, 요거. 체크했어. 자, 봐봐. 그래서, 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C0, C의 관계고, 그리고 이 C, 전기 용량과 유전율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비유전율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쓴다는 거야. 요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조금씩 파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갑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거에다가 유전치를 넣은 게 두 번째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 1번이잖아. 얘는 전압 V에다가 걸어가지고 충전을 시켰어요. 완충했어요. 완충하고 이제 떼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1번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은 게 요 2번 그림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그 유전체 때문에
상쇄되는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전기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아까 B 값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오히려 크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 분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줄어든 전기장, 원래 전기장.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요거는 건전지에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떼놨잖아. 예. 이렇게. 얘도 완충시키고 떼놓은 상태야. 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꼽아갖고 충전시키고 불 다 들어오면 뺀 거예요. 뺐는데 이 사이가 진공 상태였고 얘는 거기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꽂은 거야. 충전을 시킨 거야, 더. 그럼 더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될 때까지? V가 될 때까지. 근데 이때보다 V가 줄어든 상태예요. 이때는 충전 딱 끝나고 나면 여기가 얼마로 걸렸었던 겁니까? V만큼 걸렸던 거죠. 근데 얘는 여기가 V가 아니란 얘기예요. V 다시 값이 된 거예요. 왜? 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D는 그대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 충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 D잖아. 이 제로 D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V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게 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V는 C분의 Q잖아. C분의 Q. 자, 요게 C0분의 Q0고 요게 여기죠. C분의 Q인데 이 Q는 Q0와 같잖아. 그냥 Q0.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C0분의 C가 되는 거야.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그래서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유전체를 넣느냐? 유전체를 넣으니까 전기장이 줄어들어서 전위가 떨어지네. 그러니까 같은 볼트에다가 딱 끼웠더니 더 충전이 가능하네. 그런 뜻입니다. 축전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비유전율이 진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유전. 그렇죠. 이 유전율은 진공에 대한 유전율에 대해서 유전체 유전율이 얼마냐. 그게 비유전율이에요. 전기장은 반대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번역까지 조금 더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쉽게. 자, 어디를 먼저 보느냐 하면 2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8페이지. 정리가 다 된 사람들 28페이지로 가도. 자, 28페이지에 그 3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를 일단 잠시 읽어봅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평행판 사이를 유전체 입실론 제로로 채울 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죠? 이때는 이제 입실론 제로라기보다는 그냥 입실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입실론으로 채울 때라고 고쳐 놓으세요. 알겠죠? 제목에다가. 왜냐면 입실론 제로는 우리는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진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유전체를 넣으면 그 유전체의 유전율은 그냥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오타라고 생각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진공이 입실론 제로일 때 전기 용량을 C 제로, 그 다음에 기전력을 V 제로, 전화량을 Q 제로, 전기장을 E 제로, 그 다음에 유전체의 유전율을 입실론, 그 다음에 비유전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까만색 1번이 충전 후 스위치를 열어놓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충전 후 스위치를 일단 그냥 열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 충전 후 스위치를 열었다, 끊었다는 얘기야. 뺐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에 이제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전기장은 줄어드는, 감소한다. 자, 1번 보세요. 1번 감소했습니까? 감소하죠. 그 이제 뭐 수식이 쭉 나와 있는데, 식 그거 뭡니까? 자, 요거 E는 무엇 것 같아요? ED가 V잖아. 그지? 그러면 D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V가 뭔데? V는 C분의 뭐야? A. Q. 맞아요? C분의 Q. 자, 그러면 요게 이제 D분의 C분의 Q. 맞죠? 그러면 요게 표현을 해볼까? 잠시만. 요거는 S분의 Q로. CD. 자, 여기 CD
CD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식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A는 입실론 제로분의 1에 S분의 Q0 처음에 Q0만큼 모여있는데 이걸 밀어 넣은 거죠?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면적은 그대로인데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입실론이 요거가 같으니까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분의 1, 그 다음에 S분의 Q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실론 이 R 있죠? 이 R이 기본적으로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저기 비유전율 한번 가봅시다. 거기 26페이지 표 있죠? 진공이 이럴 때 비유전율은 물질마다 다 1보다 어때요? 크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1보다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입실론 제로일 때면 진공일 텐데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요런 값이 돼가지고 요게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1보다 작아지겠죠. 원래 값보다. 여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텐데 진공일 때는 여기다 유전차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1이라고 본다라고 치면 요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림으로 봤잖아. 그지? 그림으로 봤던 겁니다.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면 전기장 줄어듭니다. 그죠? 전기장이 줄어드니까 전압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감소를 했죠. 여기 감소를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어떻게 돼요? 전기 용량. 전기 용량 C는 V분의 Q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데 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왜 보냐면 요걸 이해했어도 요걸 수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수식을 보고 뭐가 변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으로 이해했지만 저걸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요거는 나중에 그 에너지를 조금 배우고 나면 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바로 할까? 바로 해도 되겠다. 아까 저장되는 에너지 있잖아.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Q, V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맞죠? 처음에 전압이 약하면 모이는 전하량이 적습니다. 처음엔 아예 0이었겠죠. 그죠? 근데 전압을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 모이는 전하들이 쫙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모았다. 여기까지 모았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삼각형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QV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저장되는 에너지인데 누가 해준 일과 같겠어요? 전압. 누가 이 일을 이만큼 해줬겠니?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 천이차.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 건전지의 전기 에너지? 확에너지. 그렇죠. 건전지의 화학 에너지가 이만큼을 일을 해줘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전하도를 옮기는 거야. 그만큼. 전이차를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계속 유지시키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 이건 좀 어렵나? 이건 나중에 다시 할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한번 보세요. 스위치를 닫은 채 유전체를 넣은 경우. 그건 뭡니까? 요겁니다. 3번.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일정해져야 되냐면,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요게 처음에 V0였으면, 이것도 V0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V0만큼 딱 걸려야 된다. 그런 뜻과 같은 거야.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장이 다운. 요때 전기장이랑 어떠냐고. 유전체를 넣기 전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일정한 겁니다. 전기장이 일정해요. 전압이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같죠. 같이. 여기에서 애초에 여기다 그럴게. 자, 첫 번째 그림이 이거였다는 거죠. 이 V 해가지고 충전시킨 겁니다. 쭉 충전시키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를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자 Q만큼 걸려있고 이 제로만큼 이렇게 딱 걸렸겠죠. Q0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V만큼 걸려요. 근데 이때가 이제 제로니까 이것도 V0, 이것도 V0 이렇게 둔 것 뿐이.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유전체 밀어놓고 다시 스위치를 확 닫아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전기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전기장. 여기 이 제로만큼 되는 거죠. 얘랑 얘가. 요거는 E지만 요거는 이 제로만큼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전압 V도 V0만큼 돼야 된다는 뜻이죠. 원래만큼. 첫 번째 것만큼. 이해가니? 그래서 전기장이 일정하고 전화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 용량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는 V0분의 Q인데 요거는 안 변하지만 얘가 커졌기 때문에 얘가 따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식은 몇 개 없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Q는 CV하고 C는 입실론분의 D분의 S.
입실론 D분의 S. 요밖에 없거든. 요밖에 없는데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는 일정하고 뭐는 변하고 이런 것들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결국 얘도 같고 얘가 늘어나는데 얘는 일정하다. 얘 일정. 그러면 얘가 늘어나는 이유는 얘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 얘 때문이죠. 그죠? 이게 진공에 비해서 다 크기 때문에. 알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저 그냥 진공 유전. 진공 유전으로 돼버린 거죠. 알겠어요? 예. 자, 지금은 그 1, 2, 3번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앞쪽에 하나 더 해봅시다. 도체는 유전율이 없어요. 응? 도체는 유전체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많이 있어요. 빵이야. 전자가 가버렸잖아. 자, 거기 27페이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번에는 이건 뭐냐면 요 사이 간격을 변화시키는 거야. 유전체 넣는 게 아니고 사이 간격을 변화시키는 거야. 몇 쪽이에요? 27페이지. 거기 2번 평행판 극판 사이 거리 D를 D''로 넓힐 때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D라. D야. 그러면 이제 여기 충전이 이렇게 마감될 거야.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게 V라고 하면 여기에 V만큼 딱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죠? 충전이 Q만큼 딱 되고 나면 여기 일단 끊었습니다. 그죠? 스위치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넓히자. D''로 이렇게 넓혀서. 자, 이렇게 넓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뭐가 안 변하겠어요, 일단? 전이차. 전화량. 전화량 안 바뀌겠죠. 전이차 변화구나. ED구나. 그죠? 전화량이 바뀔 수가 없죠? 그죠? Q가 이미 여기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안 변하면 뭐가 안 변하겠어요? 전기장이. 전기장 안 변하겠죠. 자, Q가 일정하다. 그러면 전기장 일정하다. 근데 V는 ED잖아. 근데 이 D가 D''로 넓어졌잖아. 이게 커지면 얘가 일정하면 전위는 어떻게 되겠니? 커져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 용량. C는? 적어져요. C는 D분의 S인데 요게 커지기 때문에 요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은
Q는 CV에서 얘가 일정하죠? 일정할 때 얘가 커지면 얘는 그만큼 줄어들어. 그런 관계에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은 채 판을 넓히면 어떻게 되냐? 여기 스위치를 닫은 채. 자,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위치를 열지 않고 딱 닫은 채 이거를 넓힌다. 그러면 뭐가 일정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일정해야 될까? 전이차가 일정해져야 되겠죠. 전이차가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걸 넓혔을 때, 이렇게 넓혔을 때 전이차가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하면 전이차가 똑같을 때까지 전하들이 이동한다라고 우린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V가 될 때까지 변화가 있으면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V가 Q는 CV에서 여기에서 잘 봐. 이게 넓어지면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얘가 일정하대. 그럼 뭐가 줄어들겠어? 여기 줄어들겠죠. 맞아요? 책 한번 볼까요? 전기 용량, 전압만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 감소하고 전화량 감소하고 전기장도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Q만큼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판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판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사이 간격. 요 간격이 달라진다. 네? 그럼 저희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응? ED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V는 ED에서 뭐가 바뀌는데? 요거 커지죠? 네. 요게 줄어들어. 요건 일정해. 그래서 뭐가 일정한지를 먼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즉, 여기 4개씩 있었잖아. 4개씩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넓혀버리면 어디론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 이렇게. 네? 왜요? 넓으니까 많이 못 잡아두는 거야. 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 판에 모을 때, 여기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이는데, 더 오려고 하면 더 올 수 있느냐? 못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왜? 여기 꽉 차 있으면. 그죠? 반발력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발력을 좀 상쇄시키려면 그 판이 더 넓으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전기 용량 개념인데, 여기에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못 들어와. 근데 다행히 또 요 옆에서 마이너스가 또 잡아줘. 그럼 좀 더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더 들어올 수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더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이가 조금 넓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잡아줄 수 있는 게 부족하니까 여기는 뭡니까? 반발력이 심해지겠죠. 그 반발력 죽여준 게 이 반대편에서 잡아줬던 거거든. 근데 반발력 잡아주던 그 힘이 좀 멀어져 갖고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너무 좁다. 이렇게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얘도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 전하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장이 줄어드는 거야. 전기장이. 아까 우리 그림에서 항상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1대1로 이렇게 전기장 그려졌잖아.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전기장이 어떻게 돼? 4개에서
세 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게 늘어나면 전기장이 줄어들어. 전하량 줄어들어서. 그리고 전위만 일정이고. 저기서는 왜 이가 일정이에요? 그러면 어디? 저기 옆에요. 옆에? 여기에서는 전하량이 일정하니까. 저랑 왜 일정이에요? 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열어놨을 때. 열어버리면 더 이상 모여있는 것들이 어디 갈 수가 없잖아. 요거는 위에 거는 열어버린 거고, 요거는 열지 않고 닫은 상태에서 벌리는 거야. 이거는 열은 상태에서 벌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2번하고 3번 있잖아. 방금 봤던 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지만 축전기가 좀 잡혀요. 자, 정리를 하면, 자, 마무리 정리입니다. 축전기를 D를 변화시키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유전체를 넣는 경우, 그죠? 이렇게 나눴는데 꼭 봐야 될 게 스위치 연 경우와 닫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총 크게 2가지 배웠고 조금 상세히는 4가지 배운 거야. 알겠지? 예. 그래서 제일 처음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요거였죠. 이쪽 거. 그 다음에 뒤에 배웠던 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잘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